안녕하십니까. 공간과 시간의 인식론 제57강을 시작합니다. 저는 경북대학교 철학과 문장수입니다. 본 연구는 2021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되었음을 밝힙니다. 이번 강좌의 전체 구조와 방향입니다. 우리는 제1부에서 전통적 시공간에 대한 비판적 검토를 거쳐 제2부 특수상대성 이론, 제3부 일반 상대성 이론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그 마지막 순서인 제4부, 상대론적 시공간에 대한 존재인식론적 해석을 다루겠습니다. 현재 다루는 제4부의 세부 목차입니다. 공변성과 물리학적 이론의 지위부터 수학과 물리적 공간의 변증법, 심리학적 시간, 관념론과 실체론적 시공간, 그리고 시공간 개념의 정신 발생과 마지막으로 기하학적 직관의 의미까지 총 6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늘 다루는 제1장에서는 공변성과 물리학적 이론의 지위, 그 중에서도 아인슈타인 공변성의 의의와 한계에 대해 논의하겠습니다. 먼저 아인슈타인과 공변성의 의미입니다. 과연 물리 법칙의 보편성을 확보하기 위해 좌표계 독립성은 어떤 역할을 하는지 탐구해 보겠습니다. 공변성의 기본 정의를 두 가지 측면에서 보겠습니다. 첫째, 좌표계는 인위적입니다. 즉, 관찰자가 현상을 측정하기 위한 인간의 편의적 도구일 뿐입니다. 둘째, 물리 법칙은 불변해야 합니다. 자연의 근본 법칙은 어떤 좌표계를 선택하든 동일하게 성립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특수상대론에서의 로런츠 공변성입니다. 모든 등속 관성계에서 물리 법칙은 동일하며 로런츠 변환에 대해 불변합니다. 이는 빛의 속도 불변과 전자기학의 일관성을 완벽하게 설명하는 기초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관성계를 넘어 확장이 필요할까요? 특수상대론은 등속 운동에만 제한적이기 때문입니다. 아인슈타인은 중력과 가속도가 국소적으로 구별 불가능하다는 등가 원리를 발견했습니다. 그러나 이 원리는 좁은 상자 속에서는 유효하지만 거대한 우주 규모에서는 곡률로 인해 가속도만으로 중력을 완벽히 설명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제 일반 공변성입니다. 자연 법칙은 임의의 좌표 변환에서도 그 방정식의 형태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이는 중력을 외적인 힘이 아닌 시공간의 기하학적 곡률 변화로 해석하는 결정적 기틀이 됩니다. 이론을 세우기 위해 리만 미분 기하학의 텐서를 도입합니다. 텐서는 좌표 변환 시 정교한 규칙을 따릅니다. 따라서 한 좌표계에서 텐서 방정식이 성립하면 임의의 다른 좌표계에서도 동일하게 성립함을 수학적으로 보장합니다. 다음으로 중요한 요인은 아인슈타인장 방정식과 공변 발산입니다. 에너지 운동량 텐서의 공변 발산이 0이라는 도전 법칙에서 출발해 시공간 곡률과 물질 분포를 결합했습니다. 이로써 중력과 운동학은 하나의 보편적 시공간 기하학으로 통합되었습니다. 공변성의 철학적 의의는 객관적 실제의 추출에 있습니다. 좌표계는 관찰자의 주관적 도구일 뿐입니다. 공변성은 이러한 주관적 측정값을 넘어 물리적 실제만을 추출해내는 핵심 기준이 됩니다. 현대 물리학에 남긴 유산입니다. 공변성 원리는 게이지 대칭성 개념으로 진화했습니다. 또한 이는 블랙홀이나 우주팽창 등 현대 우주론의 기초가 되었으며 자연의 모든 상호작용을 통합하려는 시도의 기반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마의 원리와 아인슈타인 이론의 수정입니다. 뉴턴의 절대 공간에 대한 비판에서 시작된 여정을 살펴보겠습니다. 뉴턴의 양동이 사고 실험은 유명합니다. 회전하는 양동이 속 물의 수면이 왜곡되는 것은 물과 양동이 사이의 상대적 운동이 아닌 절대 공간에 대한 가속 운동 때문이라고 뉴턴은 결론지었습니다. 관성력의 기준이 절대 공간이라는 주장입니다. 에른스트 마흐는 이에 반기를 들었습니다. 그는 관측 불가능한 절대 공간을 배격했습니다. 수면의 왜곡은 우주 전체 물질과의 상대적 회전 운동 때문이라는 것이죠. 즉, 물체의 관성은 고유 특성이 아니라 우주 전체 질량과의 상호작용으로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아인슈타인은 마의 비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그는 절대 운동 개념을 제거하고자 했으며 물질이 없는 빈 우주에서는 관성도 0이어야 한다는 마의적 가설을 설정했습니다. 여기서 중력과 관성을 통합하는 것이 그의 목표였습니다. 아인슈타인의 이론 전개 과정은 크게 3단계입니다. 1907년 등가 원리의 정립, 1915년 시공간 곡률 도입, 그리고 마지막으로 관성에 대한 기하학적 재해석입니다. 물질 분포가 매트릭을 결정하고 물체는 그에 따라 운동하게 된다는 이론입니다. 이론의 성과와 한계입니다. 프레임 드래깅 효과는 마의적 효과를 입증하는 듯 보였으나 장 방정식은 물질 없는 우주에서도 평평한 해를 허용하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즉, 장 방정식은 중력원에서 멀리 떨어진 공간에서 발생하는 조성력 현상을 제대로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이에 아인슈타인은 마의 원리가 완벽히 구현되지 못했음을 인정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마의의 논리는 고전적 절대 공간의 모순을 극복하게 했고
일반 상대성 이론을 완성하는 촉매가 되었습니다. 조성력 현상에 대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그의 장 방정식은 어쨌든 국소적 관성계와 우주 전체 질량의 연관성을 규명한 물리학적 유산을 남긴 것으로 그 의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크레치만이 제공하는 아인슈타인의 일반 공변성 비판에 대해 논의하겠습니다. 아인슈타인과 크레치만의 엇갈린 주장입니다. 아인슈타인은 일반 공변성이 물리 법칙의 형식을 결정짓는 핵심 가치라 보았지만 크레치만은 이것이 물리 법칙이 아닌 단순한 수학적 기술 방식의 자유도일 뿐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크레치만의 핵심 논거입니다. 텐서 해석을 이용하면 어떤 이론이든 공변 방정식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이죠. 뉴턴 역학조차도 가능하기에 공변성 자체는 물리 이론에 실질적 제한을 가하지 못한다는 지적입니다. 따라서 형식적 공변성과 물리적 대칭성을 구분해야 합니다. 전자는 단순히 표기 방식의 자유도일 뿐이지만 후자는 시공간의 기하학적 구조 및 물리적 상호작용이 지닌 관측 가능한 불변성을 의미합니다. 이제 다룰 문제는 관성계와 가속계의 불균형 문제입니다. 국소적 영역의 가속 기준계에서 공변 방정식이 성립하더라도 국소 영역을 벗어나면 중력과 관성력의 등가성은 성립되지 않는다. 조성력 현상이 이를 잘 보여줍니다. 등가 원리는 무한히 작은 국소 영역에서만 유효합니다. 넓은 공간에서는 조성력이 발생하므로 가속계와 중력장이 완벽히 동일할 수는 없습니다. 좌표로 지울 수 없는 물리량이 있습니다. 바로 리만 곡률 텐서입니다. 관성력은 좌표 변환으로 지울 수 있지만 시공간의 곡률은 지울 수 없습니다. 이것이 절대적 물리 상태를 결정합니다. 1918년 아인슈타인은 크레치만의 논거를 인정하며 마의 원리로 중심을 이동했습니다. 이는 훗날 현대 물리의 게이지, 대칭성으로 이어지는 초석이 되었습니다. 특수 공변성과 일반 공변성의 비교표입니다. 적용 범위, 성격, 물리적 제약 등에서 차이를 보입니다. 일반 공변성은 모든 역학 이론을 수용하는 수학적 틀입니다. 종합적으로 일반 공변성은 좌표 선택의 자유도일 뿐입니다. 일반 상대론의 진정한 위대함은 중력을 시공간 곡률의 동역학으로 탈바꿈시킨 구조적 통찰에 있습니다. 네 번째 주제, 공변성과 게이지 대칭성입니다. 기준의 임의성이 어떻게 자율적 힘의 필연성으로 연결되는지 보겠습니다. 공변성의 의미를 다시 정리합니다. 이는 물리 법칙의 수학적 표현이 관찰자의 틀에 상관없이 일정함을 의미합니다. 지도 방향을 바꾸어도 실제 거리가 변하지 않듯 물리 법칙의 형태는 고정되어 있습니다. 게이지 대칭성 역시 기준을 바꾸어도 물리량은 유지되는 원리입니다. 높이 측정의 기준점이나 전압의 기준을 어디로 하든 실제 전이차는 변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좌표 자유도는 수학적 도구일 뿐입니다. 물리적 사건은 좌표계 선택과 무관하게 독립적으로 존재합니다. 모든 좌표계는 물리적으로 동등하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게이지 대칭성의 물리적 정의입니다. 이는 내부 자유도의 변환에 대한 불변성입니다. 국소적 대칭성을 요구하면 상호작용을 매개하는 게이지 장이 필수적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시공간 지점별 변환에서 대역적 변화는 전체가 같이 움직이지만 국소적 변화는 독립적입니다. 이때 생기는 불일치를 보정해주는 것이 바로 게이지 장이라는 매개체입니다. 좌표 자유도와 게이지 대칭성을 비교하면 전자는 시공간 좌표 변환이고 후자는 내부 상태 변환입니다. 두 개념 모두 물리적 실제와 수학적 표현 사이의 엄밀한 1대1 대응의 불가능성을 함의합니다. 즉 물리적 실제는 우리가 가진 수학적 구조를 통해서 그것도 상대적인 기준을 통해서만 표기된다는 것입니다. 학술적 의의입니다. 아인슈타인은 중력을 기하학으로 지워버리려 했으나 게이지 이론은 반대로 기하학을 유지하기 위해 역학, 즉 힘이 필요함을 보여줍니다. 대칭성을 깨지 않기 위해 도입된 보정식이 결국 광자나 글루온 같은 힘의 매개 입자들을 탄생시켰습니다. 즉 공간의 기준을 내 마음대로 바꾸는 자유를 누리려면 그 대가로 강한 힘이 존재해야 한다는 논리입니다. 종합하자면 대칭성은 물리적 중복성을 줄이고 힘의 법칙을 필연적으로 유도하며 시공간과 내부 공간의 통일이라는 큰 틀에서 현대 장론의 기틀을 형성합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강의에 사용된 이미지들의 출처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